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 한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를 담은 이야기.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단 하나의 빛, 바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유럽 명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섬세한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걸작들과 함께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만나보세요. 지금부터 품격과 우아함이 머무는 이곳, 유럽으로 떠나는 손이주의 명품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유럽으로 명품 여행을 떠나게 된 아나운서 손이주입니다. 명품, 이제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인데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함이 있습니다. 전 세계 패션계를 뒤흔든 단 하나의 이름, 바로 디올입니다. 디올의 상징은 숫자 8과 별인데요. 그것은 점성술과 별자리를 믿는 그에게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샤넬과 함께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랑스 대표 명품 브랜드로 성장한 디올의 설립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1947년 파리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꿈은 전 세계 여성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디오르, 크리스티앙 디오르입니다. 디오르의 꿈의 연장선, 여러분을 초대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프랑스 서부의 노르망디 지역의 그랑빌에서 태어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가족의 비료 사업으로 성공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디오르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패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릴 적 그는 집안 뒷마당을 걷다가 꽃의 곡선과 색에서 깊은 영감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디오르는 아름다움은 자연의 질서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디오르의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아 파리에서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의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가족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약 4년 만에 갤러리를 닫아야 했습니다. 디오르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주위에 알고 있던 예술가 친구들에게 패션 드로잉을 배워 지금의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처럼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유명해지면서 로베르 피게와 리시앙 르롱 등 유명 디자이너의 하우스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브랜드의 의상 대생이나 스타일을 작업을 하는 대시나 퇴르로 일을 하죠. 그림을 그리며 배운 것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여성의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패션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후 디오르는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12월 16일,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프랑스 파리의 자신의 패션 하우스인 크리스티앙 디오르 에세이를 설립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194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원을 준 사람은 섬유업계의 거물인 마르셀 부삭입니다.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 중에는 천이 부족해 여성복은 기능적이고 단순했는데요. 짧은 치마, 직선적인 재단, 군복 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실용성을 위해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사람들은 화려함, 여성성, 우아함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947년 2월 12일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파리 30번지 몽테뉴가에 위치한 자신의 부티크에서 첫 번째 오띠쿠티르 컬렉션인 코롤과 오뜨 라인을 발표합니다. 손님들은 한 벌 한 벌 무대에 오르는 옷들을 숨죽이며 바라봤는데요. 그 컬렉션이 바로 뉴룩입니다. 뉴룩의 핵심 스타일은요, 부드럽게 떨어지는 어깨선, 잘록하게 조인 허리, 짧지 않고 넉넉한 기장에 풍성한 볼륨감을 가진 스커트, 곡선을 강조한 실루엣입니다.
이 스타일은 여성의 몸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감쌌는데요. 디오르는 여성에게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을 돌려주고 싶었다고 하죠. 전쟁 전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옷의 반응은 마냥 좋은 건 아니었는데요. 전후 복구 시기에 저렇게 천을 많이 쓰는 옷이 사치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고,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션업계와 언론은 달랐습니다. 거의 경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당시 미국 하퍼스 바자의 편집장인 카멜 스노우는 이 스타일을 보고 It's such a new look이라고 말하며 이 말이 곧 뉴룩이라는 별명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뉴룩은 전후 시대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됐죠.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뉴룩은 여성성의 재발견입니다. 디올은 이 한 번의 컬렉션으로 패션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꿨고, 이후 수십 년간 패션 디자이너들은 디올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도 디올은 뉴룩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변함없이 그 전통을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성의 강조입니다. 뉴룩은 전쟁 중 억눌렸던 여성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곡선을 살리고 몸매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패션의 중심으로 돌아왔죠. 이후 꾸준히 여성복에서는 실루엣을 중시하는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시작됐습니다. 뉴룩을 통해 디자이너, 특히 하이 패션 디자이너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션이 소비되기 시작한 거죠. 디올 이후로 샤넬과 발렌시아가 같은 디자이너들도 훨씬 더 큰 스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뜨 쿠티르의 부활입니다. 전쟁 때문에 주춤했던 파리 고급 패션이 디올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뉴룩은 오뜨 쿠티르를 세계 패션의 최정점으로 끌어올렸고, 파리는 여전의 패션의 수도다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네 번째는 계절별 컬렉션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뉴룩 이후 디자이너들은 시즌마다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하는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FW 시즌, SS 시즌 같은 것도 이때부터 본격화됐죠? 마지막으로 대중과 패션의 새로운 관계가 이뤄졌습니다. 뉴룩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대중들도 패션쇼 결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결국 패션은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로 확장되는 발판이 됐습니다. 뉴룩은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 현대 패션의 산업, 문화, 스타 시스템을 모두 만들어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1948년 뉴욕의 첫 번째 크리스티앙 디오르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향수, 액세서리, 주얼리 등으로 제품 라인을 확장하여 토탈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고, 미국과 유럽 상류층, 왕족 유명 인사들이 디올을 입기 시작했죠. 직원 2,000명 이상을 고용하며 브랜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품질과 스타일을 유지하는 오뜨 쿠티르 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195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이탈리아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세상은 아직 그가 만들어낼 수많은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당시 충격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당시 21세였던 이브 생로랑은 디올 스타일을 이어받아 점차 자신의 창의성을 펼쳤습니다. 이브 생로랑은 젊은 감각으로 디올의 현대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1960년대 알제리 전쟁으로 인해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하우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마크 보앙, 지안 프랑코 페레 등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했습니다. 이 시기 디올은 오뜨 쿠티르를 넘어 레디투웨어와 액세서리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가 디올을 인수하면서 디올은 LVMH 그룹의 핵심 브랜드 중 하나가 됐고, 체계적인 리브랜딩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996년 천재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 영입을 시작으로 라프 시몬스,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등 다양한 디렉터들이 시대를 거쳤습니다. 특히 디올 최초의 여성 아트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는 디올에 새로운 언어를 부여했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편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요. 이후 디올은 페미니즘과 자기 표현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메시지를 담았죠. 그럼 지금부터 디올을 빛내고 있는 상징적인 제품, 레이디 디올 핸드백, 디올 새들백, 미스 디올 향수, 바제킷, 그리고 자두르 향수까지 총 5가지를 같이 만나보시죠. 특히 레이디 디올은 1995년 프랑스의 퍼스트 레이디 베르나데트 시라크가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에게 선물했는데요. 다이애나가 이후 이 백을 애착을 가지고 자주 들면서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디올은 감사의 의미로 이 백의 이름을 쇼우에서 레이디 디올로 개명을 했습니다. 격자무늬 패턴인 까나주 스티칭과 DIOR, 디올의 참 장식이 특징이죠. 우아함과 현대적 세련미를 동시에 담은 이 가방은 디올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템이 됐습니다. 디올 새들백은 1999년 존 갈리아노 시절에 처음 보였는데요. 말 안장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며 섹시하고 자유분방한 90년대 말 패션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말 안장의 곡선을 닮은 독특한 형태, 허리에 차듯 휘어지는 디자인인 새들백은 곧 자유의 상징이 됐고 뉴욕거리, 그리고 스크린 속 캐리브레드 쇼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2018년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재해석해 최근 다시 인기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스 디올 향수는 여성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한 향기로 디오르가 어린 시절 꽃향기가 가득했던 노르망디 집을 떠올리며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만든 첫 향수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인물로 크리스찬에게 순수함과 자유의 상징이었는데요. 첫 향은 플로럴 시프레 타입으로 장미, 자스민, 갈바넘의 풍부한 향이 중심입니다. 의상을 입히듯 향기로 여성을 꾸민다는 디올의 철학을 향수로 표현하며 우아함과 여성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향수입니다. 네 번째는 뉴룩을 대표하는 실루엣을 가장 잘 담은 옷이죠. 바로 바제킷입니다. 바라는 이름은 고급 호텔바에서 여성들이 입기 좋은 우아한 재킷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는데요. 어깨는 부드럽게 떨어지고 허리는 잘록하게, 엉덩이는 우아하게 감싸는 곡선미. 이를 위해 내부에 패드와 심 구조를 넣고 허리에 따로 벨트를 채워 강조했습니다. 전후 시대 여성들에게 바제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존엄과 생기를 되찾는 갑옷이자 깃발이었습니다. 한 벌의 재킷으로 여성성, 우아함, 건축적 아름다움을 모두 표현해 오늘날까지도 디올 컬렉션마다 다양한 버전으로 재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두르 향수입니다. 황급빛 물결 속을 걸어가는 한 여인. 샤를리즈 테론이 전한 자두르 향수의 이미지는 디올이 그리는 현대 여성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자유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창가. 자두르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1999년에 출시돼 플로럴 향조와 우아한 버틀 디자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디올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패션과 혁신을 통해 럭셔리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 디올은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연 섬유와 유기농 원단을 사용하고 화학 염료 대신 친환경 염색 기법을 도입했죠. 친환경 섬유 사용률 80% 목표, 탄소 중립 생산 공정, 디올 포레스트 프로젝트, 업사이클링 캡슐 컬렉션 발표 등 디올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 이어져온 장인 정신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품고자 합니다. 디올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요. 현재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활발한 디지털 캠페인을 펼치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미래의 럭셔리 패션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AR과 VR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은 온라인 패션쇼를 개최하여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세대와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죠. 또한 디올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이상적인 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여성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오리는 말합니다. 패션은 여성의 힘을 축하하는 도구여야 한다고요. 디올의 미래는 더 포용적이고 더 강인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디올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며 과감히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 그리고 끝없는 혁신. 디올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해 왔습니다. 디올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디올은 과거의 전통 위에 미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빛나는 순간에도 디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올 이야기와 함께한 손희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한 선택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요.